1995년 4월 19일 오전 9시 2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평화로운 아침은 거대한 폭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 충격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엘프리드 P. 뮤러 연방정부 청사의 9층짜리 건물은 순식간에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파편과 먼지 구름을 뿜어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튀었고, 거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잔해를 응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무고한 1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돌을 갓 지난 아기부터 어린아이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국내 테러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엘프리드 P. 뮤러 연방정부 청사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연방기관 건물로 매일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발물의 규모가 TNT 약 2,300kg에 맞먹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지점에는 폭 9m, 깊이 2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고, 그 충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진계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반경 16블록 안에 있던 수많은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유리창이 깨지거나 구조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사실은 청사 안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꿈을 키우던 19명의 아이들이 이 테러로 인해 희생되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테러의 배후에는 26살의 전직 군인 티머시 맥베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걸프전에 참전하여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후 그의 사상은 점점 극단적인 반연방주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악의적인 존재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압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 저항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맥베이가 내세운 범행 동기는 단 하나, 바로 복수였습니다. 2년 전 같은 날짜인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와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그의 복수심을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연방 수사기관과 종교단체, 다위파가 대치하던 중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신도들이 사망했습니다. 맥베이는 이 사건을 연방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만행으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와코 포위 사건의 2주년이 되는 정확히 그날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증오의 결과였습니다. 맥베이는 공범 테리 니콜스 등과 함께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급했습니다. 이들은 농업용 질산 암모늄 비료와 나이트로메테인, 그리고 경유를 혼합하여 무려 3,200kg이 넘는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폭발물은 임대한 라이더 트럭 안의 드럼통 형태로 벽면 쪽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이는 폭발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특정 목표물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에 광산용 폭약 160kg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여 주 폭발물의 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점화장치는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5분 뒤 폭발하도록 설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3분 뒤 폭발하도록 시간을 다르게 맞추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적인 지식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57분, 티머시 맥베이는 직접 점화장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서둘러 임대 트럭을 청사 앞 도로변에 세워둔 뒤 현장을 걸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9시 1분,
그는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분 뒤인 오전 9시 2분, 거대한 연쇄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터지면서 청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건물 잔해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80대가 불타며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수많은 생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맥베이는 그날의 대혼란 속에서 성공적으로 도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범행 후 약 1시간 뒤 그는 오클라호마주 모리슨 근처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몰았다는 이유로 주 고속도로 순찰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이는 그가 연방 정부는 증오했지만 주 정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연방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믿었기에 주 경찰에 의한 체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이후 그의 신원이 밝혀지고 트럭 대여 기록과 공범 마이클 포티어의 결정적인 증언을 통해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의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치열했지만 결국 맥베이에 대한 유죄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살인 및 폭탄 테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 테리 니콜스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6월 11일 티머시 맥베이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 교도소에서 약물 주사를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이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말의 후회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자들을 위한 복수를 행했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더 큰 비극과 고통만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에는 작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자는 168명으로 집계되었지만 사건 현장 수습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다리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다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기존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중 한 명의 신체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이름 없는 희생자가 존재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의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는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힌 채 이 비극적인 테러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확인 다리는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의 잔혹성과 혼란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는 미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테러리스트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존재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국내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방 건물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무너진 연방정부 청사 자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4월 19일 테러가 발생한 그날이 되면 168개의 비어있는 의자들이 조용히 놓여 희생자들의 너클 길입니다. 이 의자들은 그날의 상실감과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희생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념 공간도 마련되어 순수했던 그들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이 비극을 딛고 재건의 길을 걸었으며 지역 사회는 더욱 단결하여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티머시 맥베이는 스스로를 정의의 편이라 믿었고 자신의 행동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복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발적인 분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뒤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와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그리고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폭발은 과연 무엇을 해결했으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히려 증오와 폭력은 더 큰 증오와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이념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나아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사회 전체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폭력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클라호마 테러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깊이 되새겨야 할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개인의 그릇된 신념과 복수심이 초래한 대규모 인명살상,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미스터리한 미확인 다리의 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의 비극성과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희생자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맥베이의 복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